역사책이 숨겨왔던 제2차 왕자의 난의 충격적 진실. 오늘 그 이면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봅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 정도전 일파를 제거한 사건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또 형제들끼리 칼을 겨눴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맞습니다.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이잖아요. 방원과 방간. 두 사람이 대체 왜 개경 한복판에서 시가전을 벌여야 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1398년 피해 숙청 끝에 권력을 잡은 이방원. 하지만 그는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인 정종, 이방과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후계자의 자리를 노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종이 즉위한 지 고작 2년 만에 조선 왕실은 다시 한번 피바람에 휩싸입니다. 진희님, 당시 정종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허수아비 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왕위에 있었는데 동생들이 또 싸우는 걸 지켜봐야 했잖아요. 정종은 사실 권력에 욕심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격렬한 권력 다툼보다는 격구, 공치기 놀이를 즐기며 조용히 살길 원했죠. 하지만 실질적인 병권과 정사는 모두 다섯째 동생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가 비극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넷째 이방간이었죠. 방원보다 형인데도 권력에서 밀려나 있다는 소외감이 컸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방간은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방원이가 할 수 있다면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죠. 이 기록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당시 박포라는 인물이 이방간을 충동질했다고 나옵니다. 제1차 왕자의 난때 공을 세웠음에도 보상이 적어 불만을 품었던 인물이죠. 아, 박포. 사실상 이방간을 앞세워 이방원을 치료했던 거군요. 전형적인 정치적 배후 세력이네요. 그렇죠. 1400년 정월, 개경에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이방간이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왕자들은 각자 사병, 개인 소유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이방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미 첩보를 입수했겠죠? 이방원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미스터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방간은 왜 승산이 낮은 싸움을 시작했을까요? 기록에는 그가 방원의 위세에 눌려 먼저 선수를 친 것이라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방원이 방간을 유도했다는 음모론도 제기됩니다. 정적을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한 덫이었다는 거죠. 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방원은 정말 무서운 전략가네요. 형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상황을 몰아넣었다는 거니까요. 1400년 1월 28일, 마침내 개경 거리에서 형제 간의 교전이 시작됩니다. 이를 박포의 난 혹은 제2차 왕자의 난이라 부릅니다. 이방간의 군대는 기세등등하게 진격했지만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방원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싸움은 얼마나 치열했나요? 형제끼리 직접 칼을 맞대기도 했습니까?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지휘권 싸움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눈물을 흘리며 형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라고 외쳤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단호했습니다. 이방간의 군대를 순식간에 포위하고 제압해버렸죠. 이방간은 생포되었고 박포는 처형됩니다. 결국 이방원의 압승이군요. 그런데 친형인 이방간은 죽이지 않았네요. 정도전을 죽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방원의 고도의 정치적입니다. 이미 형제를 죽인 비정한 인물이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또 다른 형을 죽이면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한 거죠. 대신 방간을 유배 보내고 그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정종의 반응이 결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왕위에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이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정종은 이 사건을 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그는 사건 직후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양위, 왕위를 물려줌을 결정하죠. 껍데기뿐이었던 왕권이 드디어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형제들끼리의 싸움이 결국 이방원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해주는 명분이 되어버렸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조선 초기 기틀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400년 11월 마침내 이방원이 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사병혁파, 개인 군대를 없앱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죠. 자신이 그 힘으로 왕이 되었으면서 남들은 못하게 막는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철저한 왕권 강화책이네요. 태종 이방원은 그렇게 피해 역사를 딛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집니다. 하지만 권력의 무게는 가혹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척들을 숙청하고 심지어 미래의 세종대왕을 위해 잔혹한 결단을 내리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2차 왕자의 난은 단순한 형제의 난투극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왕권 중심으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철혈군주 태종. 그는 과연 조선을 위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처절한 노력 끝에 탄생한 아들 세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태종의 그 다음 행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왕권을 완성하기 위해 그가 치른 마지막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태종은 자신의 모든 오명을 짊어지고 아들에게 찬란한 태평성대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가문마저 무참히 짓밟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 비극적인 숙청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권력은 참으로 비정하네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태종의 손에 죽어나간 수많은 충신과 가족들,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조선의 황금기. 하지만 이 승리는 더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에피소드 태종의 피해 숙청과 세종의 등극에서 그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합니다.